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려가지고 걱정의 시선으로 조금 오늘 시장을 준비했어요. 네. 그런데 미장 대비해서는 다행히 시장이 좀 많이 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디커플링이 이렇게 또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바이오주들이 정말 선방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창구,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창구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고민이 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좌 포트폴리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내일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이슈는 어떤 걸까요? 저희 오늘은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이사, 변영인 대표,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이슈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두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K방산주가 주가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방산주의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들의 흐름이 정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중소형 방산주까지 골고루 또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과연 방산주가 내일도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방산주는 역시나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방산주가 특히나 대형주가 좀 너무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형주들 지금 봐도 좀 괜찮나요? 오늘은 이 방산주 안에서에 대한 개별 이슈에 의한 상승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5월달 우주항공청 관련 이 설립 이슈 이 부분이 오늘 방산주 안에서도 항공우주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 사업 모멘텀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IG 넥스원이 좀 강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좀 강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수주가 사실 수은법 개정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수반됐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면서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단기 조정은 좀 며칠 거치긴 했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을 이끄는 이런 배경들은 일회성 관점에서 이 방산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방산주 안에서에 대한 개별 사업 흐름들, 뭐 항공우주 사업이라든가 뭐 위성 통신 서비스 사업 또는 뭐 UAM, 로봇 같은 사업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이슈 부각 안에서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차별화로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사업 모멘텀, 뭐 LG 넥슨의 경우에는 올해 고스트 로보틱스에 관련된 어떤 인수합병 이슈 이 부분이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간다면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시제기가 양산될 수 있는 부분들 미국의 오버에어와 UAM 사업을 좀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 UAM 관련 실증 사업들이 지금 상반기 내에 좀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뭐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CJ 부품 등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관련된 어떤 사업 모멘텀은 방산과 UAM 그리고 항공 우주에 관련된 연결성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를 지금 바라봐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무언가 요소가 존재하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성웅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중동의 큰 손들이 또 방한한다고 하던데 이게 방산주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해줄 만한 근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존에는 방산주 같은 경우가 GDP 성장 정도, 국방비가 느는 정도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부여받아 왔었어요. 그런데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으면서 폴란드 쪽에서 수주 같은 경우가 우선은 나타났었고, 여기에 추가로 짚어주신 부분처럼 뭐 중동 쪽에 추가로 뭐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각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만약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밴드 상단까지는 이제는 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수주가 각 기업별로 나타났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점을 종합을 해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좀 추가로 수주의 모멘텀을 보고 보유를 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차례 주가 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한 5%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에 한 10% 정도 비중을 놓고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따져볼 때 모멘텀의 요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연결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단권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주가 나왔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이사님께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LIG 넥스원이 연일 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지고 있고 호재도 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과연 상단을 좀 뚫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또 이제 저에게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뭐 LIG 넥슨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신규 매수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제 좀 보유를 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에 이제 그럼에도 방산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도 이 섹터의 가장 큰 대장주로 이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 구간에서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i3 시스템처럼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고객사를 갖고 있어서 이들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수요 혹은 이제 실적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 후발주자로 그 기업들 한번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결국 이제 방산주가 움직이는 것은 수문법 개정을 통해서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 실적이 단발성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실적을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재의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는 세 분 다 긍정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들 잘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연일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도 전체적으로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과연 제약바이오 섹터도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은 긍정이시고요. 이사님께서는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이사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테오젠 덕분에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너무 좋은 상황인데 좀 꺾일 만한 요소가 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열티의 변경 부분이 나타났고, 이러한 계약 형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고, 이게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도 계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큰 틀을 놓고 우선은 알테오젠은 개별적인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케를 앞두고 초록을 공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항체학물 접합체 이 부분에 대한 물질을 통해서 고용함에 대한 부분에 임상을 작년에 1A, 1B 임상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결과치 같은 경우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있다 보니까 기술 수출의 가능성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강했는데, 이게 오늘의 주가 상승이 한 20% 이상 정도 돼요. 그랬을 때 추가로 한 20%가 올라가면 한 5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암학회 이후에 추가로 이 정도의 50% 상승을 이상
나타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군들에 대해서 뉴스가 뭐 다량으로 나타나면서 종목들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에 대한 부분을 창출을 해서 좋기는 한데 지금의 주가 수준 이상으로 뭐 한 20% 정도 추가로 상승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립의 의견을 드립니다.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죠. 그러면 김태성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약바이오를 좀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음 달에 AACR도 한 달 앞두고 있잖아요. 그 학회 관련한 종목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되는 건지 제약바이오는 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 결국 이제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적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와 지금의 상황에서도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사실 지수가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하지만 이제 주도주의 이제 공백을 어느 섹터가 이제 메꿔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저PBR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어떤 빈 공간을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메꿔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지 않고 주도주의 공백을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잘 메꿔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대형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위치도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레오켄바이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뭐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1조 클럽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실적이 수반이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기반이 된 종목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변영현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학회 때 초록 공개하고 나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좀 레고캠바이오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안착을 좀 했습니다. 77,600원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제2의 알테오젠에 관련된 수급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이유 있는 수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고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좀 이어지는 미국 암학회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 신규 파이프라인 5종에 대한 이 초기 파이프라인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번에 포스토와 초록이 좀 공개됐고 이후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세부적인 어떤 타깃층 이 부분이 주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암젠의 1조 6천억 원대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했을 당시에 이게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비임상 결과만 갖고 기술 이전을 좀 획득했던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이력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신규 파이프라인이 다시금 이 글로벌 빅파마사들의 어떤 이 비임상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지금 이 기술적 메커니즘의 ADC 항체 부분은 항체 화학약물을 결합시켜서 암종만 선정해서 좀 공격하는 특이한 좀 항암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면역 항암제와에 대한 이 기술적 메커니즘이 조금 더 다르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요.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효과 부분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약물의 유효성만 갖고 평가를 하는 어떤 지표들이기 때문에 신약 적용 효과가 좀 굉장히 크다라는 어떤 장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 그동안 주가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저는 다소 좀 덜 반영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신고가는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 안에서 신규로 공개될 수 있는 5종의 파이프라인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약 바이오까지 시장에 트렌드가 있는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파헤쳐 봤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다른 섹터와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어떤 것일지 시간 외 특징주로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자사주 절반가량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3,800억 원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금호석유 우선주, 금호석유까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CXL 관련주들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CXL 관련된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뉴로모픽과 CXL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었죠. TLB는 오늘 12%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네오센 같은 경우에도 오늘 8%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하락하는 기업들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어제 급락세를 딛고 오늘 강하게 반등했고 CCS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하락률 상위 종목의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오늘 레고캠바이오는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시간외에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내일 바이오주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지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금호석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3월 정기 주총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자사주 전량 소각을 요구받아 왔었는데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자사주 매각 소식을 밝히면서 현재 금호석유 우선주가 시간에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각 물량, 전량은 아니지만 50%가량이라고 합니다. 부진했던 주가 흐름 끊어낼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좀 통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본업에 대한 지금 현재 컨디션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다뤄진 부분은 별도 당기순이익의 16.5%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자사주 취득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또 소각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여기 더해져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원래 계획은 당기순이익의 한 5%에서 10% 정도 자기 주식 취득 소각 계획을 밝혀왔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톤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소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본업으로 돌아와 봅니다. 본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3,550억 정도, 이 정도를 놓고 지금 시가총액이 4조 3천억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주가가 만약에 10% 상승을 하면은 한 4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한 10% 정도가 내일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에 대한 축소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더해져서 주총과 관련된 부분에서 안건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추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주가 변동성은 또 커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내일 시장에서 좀 올라온다면 좀 차익 실현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CXL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또 CXL, 뉴로모픽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달 18일에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열 예정인데 CXL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김태성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타이밍적으로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슈퍼 주총데이라든지 슈퍼 위크라는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이벤트와 인터뷰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가는 기업이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언제든지 또 윗꼬리를 달리면서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지 모르는 저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HBM 이 사업에서는 SK 하이닉스에 조금 이제 밀렸지만 CXL에서는 조금은 더 앞서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LB라든지 네오셈 혹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 장중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만약 내일 다들 지금 위치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서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 시세로 잠깐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실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조금 이제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좀 구축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지금 인텔이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CXL 제품에 대한 상용화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길게 보실 분들은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되긴 하나, 참 위치가 높다라는 단점이 좀 있어서 저는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